도시공사가 보면 과거로부터의 어떤 이 과정이 참 순탄치만은 않아요. 아직도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감정사지구도 그렇고 풍무역사건도 그렇고 사실 저희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어떤 문제 제기가 이제 제기될 거예요. 그런데 뭐 누차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하나 사장님 여쭤볼게요. 이러한 외부의 문제들이 왜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감정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17일 날 구역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민원인들 관계는 이제 2차 소송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성소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어차피 거기에 이제 연예인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민원 처리하기에 실체가 없는 존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다행인 거는 지난 이제 6월 17일 날 감정사, 걸포사가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 교통, 교육,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6개월 단위의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포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8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영향평가를 기간이 한 1년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정사나 걸포사는 물론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분쟁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공사 직원으로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무역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로 보면 보상협의가 한 62%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토지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공사가 지금 14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포 전역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한테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공정관리위원회라는 체계적으로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시민들한테 신뢰 형성을 좀 구축해 나가는 그런 지금 체계를 갖춰 나가기 때문에 아마 투명한 공사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어떤 지금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절차에 대한 어떤 명분, 당위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딱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세 가지. 우선 절차가 적법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은 남용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뚜차 의회에서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절차의 정당성, 그 다음에 어떤 권한 남용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지 않는 거죠. 계속 다툼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감정사직은 또 다른 소송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조직이 무능한 거예요. 딱 도시관리공사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좀 프로페셔널한 맛이 있어야죠. 딱 계획하면 일사천리를 진행하고, 예? 맨날 방어만 하고 뒤에 숨지 말고 좀 공격 좀 하고, 예? 그래서 뭔가가 도시공사가 쭉쭉쭉쭉 치고 나가야
김포가 계획대로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예? 사업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조직 정비도 제대로 안 됐었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시 다 검토해 봐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사업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50만 김포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싸우다가 제가 보니까 인구가 1,800명이 줄었어요. 올해 우리가 내국인이 한 명이라도 늘지 않으면 우리가 50만에 대한 어떤 경기도로부터 갖고 온 권한 이것들이 또 위태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미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중간에 변경하고, 예? 또 뺏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고. 좀 도시공사답게 좀 조직이 좀 이런 표현이 좀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좀 텐션이 있어야죠. 텐션이. 그냥 줄 안 맞춘 기타 같은 거예요. 기타 같은 거. 그래서 아니 너무 보건데 제가 너무 이제 좀 과한 표현도 하긴 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 말 속에는 김포의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한 축은 도시공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공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김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결과로 가정의 어떤 그런 잡음을 다 해소하고 김포가 제대로 2035 계획에 맞게 잘 김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굳이 이제 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제 그냥 봐온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송 제기한 거는 저희가 감정사 같은 경우 6월 17일 날 구역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운의 컨츄리에서 구역 지정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역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 나름대로 이제 진행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일정이 이제 자꾸 이제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해 놓은 거고요. 또 모든 사업은 저희 공사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업을 변경하려면 우선 시에 기본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가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승인권자가 도지사님이라 그러면 일단 도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김포시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의회 필요하면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기부와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지난 3월 2일자로 이제 우리 개발본부장이 또 이제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또 이제 개발본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영역을 좀 넓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좀 수용하고요. 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나름대로의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2020년 9월 달에 취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통합되다 보니까 서로 관리 측면과 개발 측면의 직원들이 한 515명이 근무하면서 이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노동조합이 또 3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또 노조 3군데 또 사전에 또 설명도 거쳐줘야 되는 거고,
또 지금은 관리본부하고 개발사업이 또 이제 인사가 또 따로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2월, 5월 달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